두 번째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첫 TV 토론이 있어서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두 번째 키워드는 난타전인데요. 세 분께 드렸던 질문, 경제 분야 첫 TV 토론에서 가장 잘한 후보와 못한 후보를 좀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먼저 신동욱 의원부터. 저는 뭐 당연히 잘한 후보는 김문수 후보님이 저희 당 후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 잘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부분에서 좀 잘한 것 같으세요? 저는 진정성이 좀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장단점들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노련함이 좀 있었지만 뭔가 좀 자꾸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것이 노련한 것이긴 한데 너무 방어적으로? 대통령 후보로서 뭔가 국민들에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게 없어서 우리 김문수 후보님은 반면에 약간 어눌하시지만 진정성 있게 좀 본인의 철학을 설명을 하신 것 같고, 우리 이준석 후보는 또 역시 젊고 전문가다운 면모를 뭐 잘 보여서 다 잘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김문수 후보 제일 잘하셨고. 좀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요. 아니요,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정말 준비를 저는 많이 해가지고 나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실망했습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조응천 의원님은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네, 저는 이걸 복싱에 비유를 하자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인파이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쫓아가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아웃복싱을 할 수밖에 없죠. 피하다가 카운터 치는, 그러니까 실점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관리. 그런 대로 아웃복싱 했고, 근데 뭐 너무 대놓고 피해가지고 조금 그건 좀 감점 요인인데, 인파이터 중에는 그래도 두 분 중에는 윤석 후보가 구체성도 더 있고 더 전문성도 돋보였고, 근데 세 분 나머지 다른 후보들이 이준석 후보한테 질문을 안 해요. 지명을 안 해요. 저기하고 저기 지명해서 물어봐야, 그러니까 둘씩 지명을 해야 되는데 데려줬다가 말로 받을 게 뻔하니까 저기는 지명을 안 해요. 네. 그것만 봐도 잘했는데 우리 김문수 후보님은 참 정말 열의는 보였는데, 어제 김문수 후보님 말씀 중에 가장 귀에 남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이 구체적인 사례 예시를 못하고 그냥 여러 가지. 그러니까 왜 우리 군대 훈련소 가면 자세는 나오지 않으나 하려는 열의가 보이므로 가점 5점 부여합니다. 딱 그겁니다. 자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권영국 후보를 잘못했다라고 했는데, 권영국 후보, 이분은 더티복싱 내지 반칙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룰 세팅도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분 제일 처음부터 경제하고 상관없는 거 들고 나와서 막 몰아붙이고 대답 필요 없다 그러고 악수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고 저 새로 정의당에서 바뀐 민주노동당이 어떤 당이다, 이거를 알리는데 주력했지, 국민들이 후보들의 자질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저기가 제일 낙제점이다, 그런 점수를 드렸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누구가 제일 잘했고 누가 제일 못한 것 같으세요? 저는 저도 당연히 이거 왜 물어보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들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제일 잘했다. 잘한 이유는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평론가들도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답을 분명하게 안 했다 말았다 이런 비판 이전에 그 TV 토론이라고 하는 걸 여기 계신 다른 두 분의 의원님들은 더 전문가들이라서 잘하실 텐데,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후보의 어떤 얼굴, 말투 이런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일종의 톤앤 매너. 저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가, 이건데,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불안정한 이런 거라고 하는 비판들, 걱정들, 그다음에 급하게만 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그냥 안정감 있게 잘 대처했다. 이준석 후보가 엄청 하여간 고삐를 재려고 채찍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별로 성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게 시간에 쫓기는 토론회에서는 정말 더 급해지거든요. 할 일 많고 상대를 공격해야 될 게 너무 많으면 약간 급해지는데 좀 급한 모습이 보여서 이준석 후보 좀 아쉬웠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타겟이었던
이재명 후보는 이제 관리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김문수 후보는 좀 이제 비판적으로 보고 좀 못했다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래요. 다들 생각하시는 게 추격자 중에 가장 바짝 붙어 있는 분인 거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좀 인파이트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너무 느긋하게 1위 주자가 혹시 김문수냐 이런 지적이 나올 만큼 김문수 후보가 좀 이재명 후보보다 더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게 예. 아니냐 이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예리하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네. 근데 이번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특징은 방송 출연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한다든가 이게 자기가 뭐 적극적으로 뭐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근데 어저께 2개가 꼬리가 잡혔습니다. 커피값 120원하고 호텔 경제학. 예. 하나는 군산 유세 때 말씀을 하신 거고. 커피 원가 120원. 예. 호텔 경제학은 또 그전부터 계속 말씀을 하시던 건데 옛날에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조족조인 것처럼 역시 어제 그 두 가지를 보더라도 명정명이다. 네. 라는 게 어제 또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남은 캠페인 기간 동안 설화를 최소화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채널A 나와가지고 김문기 안다 모른다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데 커피값하고 호텔 때문에 또 한번 뜨거운 맛을 보시고 앞으로는 아마 일체 근데 인터뷰 같은 이거는 유세 현장에서 나온 건데 안 하겠다고 해서 관리가 되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애드립을 최소화할 거예요. 예. 원고대로. 예. 저는 아까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의 경제 철학이 저도 뭐 대단한 경제학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 같은 사람이 보더라도 자꾸 거짓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도 결국 나중에 참극이 빚어진 것처럼 어제 뭐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은 돌기 때문에 경제는 산다 이런 얘기들은 예. 이재명 후보의 주변에 경제학을 자문하시는 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국가 재정을 풀어서 이제 국민들을 부자를 만들어주면 그게 돈이 돌고 돌아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론을 보강하기 위해서 뭔가 자꾸 거짓 프레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재정학을 좀 전공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다가 보니까 그게 좀 자꾸 사고가 나는 걸로 보고 두 번째 저는 120원 커피값에 대해서도 저는 다른 각도에서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유세 중에 뭐라고 이분이 얘기를 했냐면 남양주 계곡 정비할 때 그분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닭죽 파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커피 원가 120원인데 왜 땀 삘삘 흘리면서 이거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노동자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게 커피값이 120원이고 500원이 문제가 아니고 아니 거리에서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 분들한테 왜 여름에 이 고생하고 있냐 편의점 알바하면 되는데 시급 더 받는데 이렇게 시급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경제에 대한 철학이 정말 천박하다는 느낌을 저는 받지 않을 수밖에 없고 어제도 본인은 발언의 맥락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언의 맥락이 뭔가 찾아봤더니 바로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이런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헌신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 120원 커피 팔면 되지. 예.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래서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화를 생산하지 않는 데서 돈만 돌면 경제가 돌아간다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뭐 제가 여기서 뭐 화폐 경제학을 얘기하고 또 그까지 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가치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테고. 네. 이제 지금 민주당이 1위를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좀 큰 차이를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른 후보들이나 다른 정당에서 비판의 고리를 제가 볼 때는 좀 지역적인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확대 강화하려고 하는 측면 그런 작전밖에 지금 없는 거거든요. 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간은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와 비판과 이걸 끊어내기 위한 것들로 집중이 국민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땐 번지수 잘못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막 그 집중하고 이거 알아 저거 몰라 해서 마치 퀴즈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 당신 저 집회 때 뭐 그럼 유세 때 이런 얘기 했던데 하는 것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찌 보면 그 만일에 아까 조홍천 의원이 이렇게 딱 지적을 하신 것처럼 네. 그 이재명 후보의 50을 깨겠다. 이게 깨지면 깨져야 된다라고는 큰 판에서 이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아주 큰 판에서. 근데 지금 지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과 관련해서 그걸 그냥 윤석열 혼자서 펄쩍 계엄을 하고 다들 놀래고 그냥 끝난 게 아니고요. 4개월 넘도록 헌재가 판단을 하기까지 국민의힘의 정말 허다한 의원들이 지도자급의 의원들이 그 앞에 가서 헌재 앞에 가서 그 다음에 뭐 저기 사저 앞에 가서 공간 앞에 가서 온갖 난리를 다 했잖아요. 그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알았어 날짜 잡았어 그날 보자 이렇게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커피값이 120원이래요. 뭐 그리고 호텔 경제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설명하고 있으면 남은 시간에 오히려 잘못 시간 낭비만 하고 계시는 걸 거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정말 진정성 있게 그 계엄에 따른 혼란 그냥 그때 너무 죄송했습니다. 놀라신 분들 계셨다고요.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 정말 반성하고 그 반성에 따른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 그 탈당시키는 문제도 보니까 읍참마속이 아니라 읍소도만 읍소 성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왜 6월 3일이 빨리 안 와? 서로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보셔야지 계속 무슨 뭐 120원이 얼마라며 뭐 이런 얘기는 별 의미를 못 느끼겠어요. 오히려 유권자는 좀 큰 것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고품격 패널 세 분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흘렀는데 혹시 뭐 더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 분 계세요? 내가 그랬어. 아니 각자 40분 1시간을 줘도 혼자 다 얘기하실 분들인데 지금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3명을 모아놓고 쭉 뭐 또 오늘 같이 하신 우리 신동우 의원님, 박용진 우리 동생 이제 큰일 났다. 어쨌거나 참 정말 훌륭하신 분들하고 토론하게 돼서 굉장히 즐거운데요. 네. 즐거우신 거 맞죠? 지난 한참을 너무 3년이 윤석열 대통령 혹은 그 정부의 폭정만으로도 그런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로 대표되는 170석 이상의 민주당 의회가 혼자 한 거 아닙니다. 둘이서 같이 한 겁니다. 네. 둘이서 같이 한 거고. 합작품이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과반이 되더라도 자제하고 관용을 베풀고 물어보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주고받고 했어요. 그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싹 사라지고 법사위원장 가지고 가서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과 다수당이 같은 당이면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다수당이 다른 당이면은 또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 어느 당도 과반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과반이 안 되면은 과반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설득하고 누군가한테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야죠. 그날 예. 못하죠. 예. 그러지 아니하면은 지금 완전히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아니면은 브레이크가 꽉 잠겨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런 대한민국밖에 안 돼요. 그래서 두 분이 뭐 참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저한테 동감을 하시려고 믿습니다. 예. 각자 열심히 하시고 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과연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는 네. 거는 아니 그 말씀 동의합니다. 예, 예. 되겠느냐는 거는 좀 생각을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무리 좀 할까요? 네, 마무리 바로. 저 동의합니다. 그 두 분 얘기 정말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뭐 여야를 또 떠나서 기본이라는 게 또 있는 동의하는 건데, 이제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 대선이, 또 우리 정당도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3당이든 4당이든 좀 다당제로 가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개헌 얘기를 좀 못 하신 것 같아서 좀 몇 말씀을 드리면, 정말 김문수 후보님이 내 3년만 할게. 네. 이 얘기도 대통령 후보로서는 하기 어려운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3년만 할게의 저기는 지금 5년 대통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 3년의 문제에 대한 반성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치 구조가 바뀌지 않는 데에서 과연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대통령을 뽑으면 다당제 이것도 물론 안 될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도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더 퇴보할지도 모른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민주당을 운영하면서 해온 것들을 보면 더 퇴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발표한 3년 대통령 4년 중임제 또 정치권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런 부분들도 네.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런 바탕 위에서 또 그 선거제 구제 개편 이런 부분들도 좀 3년 동안에 논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여기도 해야 돼. 예. 아니 민주당은 네. 없는다는 아니요. 네, 물론 그럼 짧게. 제가 빨리 가긴 가야 돼요. 예, 근데 그럼 짧게 부탁드릴게요. 아니 아까 마무리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 민주당 얘기 예, 들어보겠습니다. 뭐 저도 역시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걱정 어린 시선 또 애정 어린 비판 그죠? 애정은 애정은 난 없으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을 애정 어린 걱정해서 비판. 그래요. 예,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이런 애정 어린 비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어쨌든 민주당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스스로 결이 다른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결이 다른 정치를 한다고 그래서 악다구니하고 싸워서 국민들 앞에 눈살찌푸리 하는 일을 하는 것만이 뭐 상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지금처럼 그러니까 국가 과제가 되게 명징하고 정리해야 될 것, 새로 시작해야 될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될 시점이라면 친명 비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역할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당 안에서도 그 의견을 못 모으는데 국민들한테 어떻게 국민 통합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래도 그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뭐 쓸모 있는 정치를 더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안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예. 또 이번 선거를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에서 만약에 쓴소리할 일 있으면 좀 하시겠다 이런 말로도 좀 들립니다. 앞으로 좀 지켜보면서. 해석을 꼭 그렇게 깍 찍어서 하시는군요. 네.